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과학원 원장 박민찬입니다. 2017년 2월 23일 뷰로 LFNTV 풍수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주 5회 오후 3시에 방송하는 풍수만서를 시작으로 그간 연구가 된, 제가 풍수지리를 35년 연구했습니다. 그간 연구된 이 풍수지리 전반화되어 방송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요, 인류가 발생된 이후에 풍수가 동시에 발원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풍수 속에서 다 살았는데 인류가 지금까지 이 풍수를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람있게 살 수 있는가, 이런 등등 모든 것을 다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서 풍수가 신비롭고 위대하고 쇼킹하고 등등 인간에게 미치는 그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또 재밌을 것입니다. 자, 당장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다 풍수지리라는 거죠. 잘 되는 것도 풍수지리요, 못 되는 것도 풍수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흥망성쇠 운명이 어디에 있었는가, 또 청와대 터는 어떤 터인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만 들어가면 왜 자기의 정치만 하는가, 왜 그렇게 싸움만 하는가, 이것을 자연의 이치로 제가 풀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재미있고 참 신비스럽고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재밌으시겠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또 첫 방송이고 그래가지고요, 앞으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것을 오늘 전반적으로 그 주제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풍수학 유래가 있겠죠. 풍수가 어떻게 최초 시작이 됐고 또 그 역사는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풍수 원리, 원리가 무엇인가, 또 그 이치는 무엇인가, 또 그 요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당히 그 아주 오묘한 그 자연의 이치를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간 운명은 또 어떻게 결정되는가, 아마 여러분 이 말씀에 관심이 갖게 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고 불행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런 것을 밝혔다는 거죠. 그게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인간들이 알아야 될 것,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 나는 이렇게 살지만 앞으로는 내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 누구나가 다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풍수지리 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렇게 또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 테고, 대한민국 구구는 어디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참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밝혀보니까 이 풍수지리의 그 구군이 상실되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제가 이미 13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개인은 어떻게 또 발원되는가. 기업의 터를 가보면 잘 되는 데가 있고 못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잘 되면 왜 어떻게 해서 잘 되게 되어 있는가, 또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간평하는 것을 그대로 다 보여드리겠다. 또
인간사 세상사의 풍수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러니까요, 이 풍수를 제가 밝혀보니까 인간사 세상사가 다 풍수지리학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그 공기라는 것이 바로 풍수라는 겁니다. 이 풍수는 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기. 대표적으로는 음기와 양기. 이 두 가지를 활용하는데, 이 기가 모든 것을 다 말해준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것부터 길흉하복 흥망성쇠 구군융성 적용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또 제가 상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러면 먼저 또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민찬은 누구인가? 박민찬은 어떤 풍수가인가를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수받은 풍수지리는 신안계 물형설입니다. 신안, 귀신신, 볼안, 귀신같이 본다는 겁니다. 풍수는 만물의 형상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 형상을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본다는 거죠. 이 풍수지리는 신라 말기죠.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에 여러분 다 아시는 도선국사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풍수지리는 도선국사로부터 후계자 단 한 사람에게만 구전으로, 어떤 책으로 내려온 게 없어요. 구전으로 극비 전해왔다는 것. 그래서 제가 신안계 무령설 도선국사의 34대 후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잠시 이 선인들을 좀 말씀드릴까요? 도선국사로부터 나홍선사, 무학대사, 정도전, 남사고, 이호림, 성고사, 정동, 이지향, 이런 어른들의 이 풍수가 전해왔는데요. 지금에 이르러서 제가 34대로서 1100년 전부터 쭉 내려오면서 제가 35년간 자연의 이치를, 원리를 확인해 보니까 세상사가 다 풍수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지금 우리나라가 시급하게 적용돼야 될, 풍수지리가 적용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밝혀냈다. 그러니까 이 풍수에는 정책, 각종 정책, 모든 정책이 다 풍수에 적용된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경제입니다. 경제. 재생 명리 아닙니까? 재물 있어야 학문도 사고 명예도 사고 색도 사고. 그래서 재색 명리라고 동양 철학은 말하고 있는데요. 재물, 경제, 이 경제가 바로 풍수학이라는 거죠. 풍수학은 자연 활용법인데요, 자연에 이런 경제가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자연의 기를 활용해서 운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운이 있어야 경제가 사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이나 기업이나 나라에나 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이 없으면 안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운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풍수의 결론이 운입니다. 운. 그래서 이것을 밝혀냈음으로써 우리나라가 그런 세상에 없는 이런 자연의 프리미엄을 갖게 돼서 운이라는 걸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엄청난 그런 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연구 결론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풍수를 하면서 쭉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천상천하 이와 독존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내가 최고다. 세상에는 내가 최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최고입니다. 그런데 각 분야에 또 최고가 있다는 거죠. 분야별로 최고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최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에 또 최고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모든 것에 최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이 풍수지리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최고가 풍수지리학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예언, 그 의미를 풀어냈다, 이거 정확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나이가 얼마큼인지 아세요? 3034살이십니다. 3034세. 네? 3000년이 넘었다는 거죠. 그런데 3000년이 되면 우담바라가 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담바라가 뭔지 아세요? 불교 사전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우담바라라는 것은 어떤 뭐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무슨 형상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인류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인류의 인물이 나타날, 인류를 위한 인물이 나타날 때, 또 인류를 위한 학문이 나올 때를 우담바라가 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풍수지리가 이 자연의 활용법이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활용법에 따라서 모두가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담바라가 핀다라고, 3000년이 되면 우담바라가 핀다라고 그랬는데 3000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그 예언을 모두 그 의미를 풀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확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2600년 전에 공자가 계셨잖아요. 공자가 뭐라고 그랬나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몸을 닦고 가정을 이루고 나라를 다스렸지만 천하를 평안하게 해야 된다, 평천하를 해야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평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까지는 다스렸지만 세계의 평화는, 평천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 자연 활용법을 몰랐기 때문에 바로 이 평천하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밝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이 그 예언을, 그 공자님의 의미를, 말씀의 의미를 모두 풀어냈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선인들은 또 뭐라 그랬느냐? 500년 전에, 1500년 전부터 이런 말이 내려왔습니다. 지상선국 조선하다. 이 대한민국은 천하의 신선이 사는 나라가 된다, 천국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500년 전에 또 남사고 선생님은 뭐라고 했느냐? 만국활계 남조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남조선에서, 우리 남한에서 인류의 진리를 밝혀낸다. 이 진리가 세계화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평화의 산실이 되는 나라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만국활계 남조선, 이걸 다 밝혀낸 거예요. 제가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자연활용법은요,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밝혀진, 이런 연구가 됐다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써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걸 쓰게 돼 있어요. 모르니까 못 썼던 거죠. 그래서 500년 전에 남사고 선생은 이런 그 예언을 했는데, 바로 제가 그 남사고 선생의 직계 제자입니다. 이것은 제가 1998년도에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책을 쓴 겁니다. 이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연의 이치를 보고 우리나라 자연의 위력 이것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제가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속에 여러분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게 안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 선인들의 명호가 있습니다. 이 중간쯤에 보면은요, 남사고 선생이 있습니다. 남사고. 아까 쭉 말씀드렸죠. 남사고 선생이 저의 직계 스승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후계자가 이것을 다 밝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도 그것이 또 이 시대에 밝혀진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무슨 얘기냐? 그 경합유력에 보면은요, 세인 부지 정변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인 부지 정변박.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마 이미 정도령이 나타나면 세계가 다 같이 개혁이 되고 그때로부터 행복한 세상이 되고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뭐 다 평화가 되는 나라, 평화되는 세상,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정도령이 이미 나타나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세인부지 정변박이라는 건 뭐냐면 정도령이 박씨로 변한 줄을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500년 전에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가예요, 박가. 그리고 거기에 보면 천자계룡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자계룡박. 하늘에서 냈다는 건데요. 하늘에서 냈다는 건 뭐냐? 하늘에서 냈다는 의미는요, 국민이 하늘입니다. 국민이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 원하는 그런 것을 밝혀냈다. 그게 천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풍수의 이치를 다 밝혀내고 모든 사람에게 다 감동을 줄 수 있는 지상 천국이 될 수 있고 신선이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을 밝혀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다 환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천자라 하늘의 국민이니까 바로 천자 계룡박이라고 그랬는데요. 계룡박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38살에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 조부님을 조상 조부님을 그 묘를 이장해 주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묘자리가 계룡산 줄기로서부터 다시 안성 뒤로 해서 수원과 오산 사이에 세마대라고 있습니다. 세마대 고개. 세마대를 돌아서 다시 평택 쪽으로 내려와서 마지막 맺힌 혈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계룡산 줄기에 저희 조부가 모셔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룡박이라는 소리가 제가 박가니까 그게 말이 맞는 거죠. 이와 같이 그렇게 다 예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제가 밝혀냈는가, 저도 신비스럽게 한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믿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이걸 다 밝혀냈지만 정말 저 역시도 이거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다 이해시켜드리고 확인을 시켜드리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제 믿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수를 연구하다 보니까 세상에 없는 말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0만 불 된다. 이거 누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이 풍수학으로 노벨상 받을 수 있다. 풍수학으로 노벨상 받는다? 저는 너무 당연한 건데 다른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말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수학 속에는
우리가 이해 못할 사항,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다 말하려고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면은 박민찬이라는 풍수가는 뚱그름 잡는 얘기를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두고 보세요. 뚱그름 잡는 얘기인지 정말로 그거 신뢰가 된다, 이해가 된다. 그거 정말 과학적이네. 야, 그 자연의 이치로 그렇게 보니까 그 말이 맞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할 말이 참 너무너무 많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을 풍수 만설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다 쏟아내겠다. 하여튼 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끔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자연의 원리를 밝힌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께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퀴즈. 아마 이거 곧 맞추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어떤 분이 맞추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과 직접 대화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이 퀴즈는 전 세계인이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힌트 드리는 겁니다. 전 세계인이 이걸 다 인정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리워하고 매일 이 얘기를 해요. 매일. 이 순간에도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인류는 지금까지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금방 생각 안 나실 겁니다. 지금 생각 안 나면은요, 바로 생각 안 나면 내일까지 가도 못 맞춥니다. 제가 답을 드릴게요. 운입니다. 운. 인류가 지금까지 찾고 있는 건 운이에요. 왜 운을 찾는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 운이라는 게 있어야 부자도 되고 명예도 갖고 또 화목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인류의 모든 사람은 이 네 가지를 추구하는 겁니다. 태어나면 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운. 그래서 운이 결정되는 과정을 밝혔다. 그러니까 운을 밝혔다는 것은 아마 우리 전 세계인이 운이 있다고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을 연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책이나 역사에서나 누구한테 들은 적 있습니까? 운이 어떻게 결정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운을 갖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운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인류는 이거를 밝힐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풍수에서 밝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모든 철학, 모든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이 자연에 다 있는 것입니다. 자연에. 제가 아까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 공자 말씀 다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이 다 자연에 있었다는 것이죠. 결론은 운이고요.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로 저는 세상에 최초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신비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하나 제가 또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 이해가 될 것이고요. 이것은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역학적으로 풀어보면 이게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 가정을 역학으로 다시 풀어보면 다 밝혀집니다. 원인이 음기와 양기에 있었다는 것, 기에 있었다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라는 게 맞죠? 저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밝혔다는 것은 이것도 우리나라 자연의 이치 덕입니다. 우리나라 자연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학문을 밝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국 아닙니까? 세계 중심. 27도 3. 그래서 동북방이라고 그러죠. 해가 뜨는 그런 나라다.
이 세계의 모체다. 세계의 산실이 되는 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잘 되면은요, 전 세계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또 우리나라가 망하면 전 세계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뿌리란 말입니다. 뿌리.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자연재해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뭐 여러 가지 자연에 의해서 고통스럽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우리나라 이 오행으로 봐서 이 수국이 되는 나라입니다. 수국.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행 중에 뭐가 지배하느냐면, 오행 중에 물이 다 지배합니다. 목화, 금수, 토. 이 물이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의 원리는 이 오행으로 되어 있죠. 나무 종류, 불 종류, 흙 종류, 새 종류, 물 종류. 그죠? 오행으로, 이 지구상의 만물은 오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 수국이다. 수는 만물을 지배한다. 근원이 수다 말입니다. 수. 그리고 이 자연의 이치가, 그 위력이 세계 지구의 중심으로 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자연이 인간의 모든 그 기능을 어느 나라보다 다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두뇌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 자연의 위력이, 우리 자연의 그 이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밝혔다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또 지방별로, 각 도별로 보면 또 다 달라요, 사람이. 그런 원인도 있었다는 거죠. 잠깐, 우리나라는 이런 위대한 자연을 가지고 지금 국민소득 2만 달러? 물론 이것도 풍수덕입니다. 60년도부터 풍수에 의해서 2만 달러가 된 겁니다. 그 원인을 제가 다 지금 밝혀냈는데요. 지금은 이제 또 나라가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풍수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국군이 융성할 수 있는 방법을 완전히 제가 밝혀낸 거예요. 이거 잊지마, 이걸 밝혀냈기 때문에 국민소득 앞으로 10만 달러? 놀라지 마세요. 20만 달러 넘습니다. 30만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30만 달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니 이거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30만 달러가 되는가? 이 얘기는요, 5분만 말씀드리면 돼요. 5분만. 여러분들이 제가 5분만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게 그 신뢰가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어렵지만 이 자연의 이치를 활용하는 방법을 밝혀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세계적으로 정말 부러워하는 나라가 됩니다. 부러워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은요, 정말 대단한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은 그걸 모르죠. 모릅니다. 참,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대단한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자, 이게 참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인데, 사상, 이거 정말 최초로 제가, 우리, 풍수TV가 신설됨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세계 종교를 결론적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종교가 하나로 된다 이거죠. 이게 다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자연활용법으로. 지금까지 종교는요, 물론 종교 자체는 과학이라야 맞아요. 그런데 과학이 아니고 비과학을 하고 있습니다. 99%가 지금 비과학의 종교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다 밝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자연활용법으로 종교가 통일된다. 세계 종교가 다 같이 이렇게 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살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세상은. 어리석었다, 바보스러웠다. 아, 이게 참 내가 이렇게 그것밖에 안 됐었구나. 여러분들 종교에 너무 집착하신 분들 후회하실 겁니다. 그런 것을 제가 다 밝혀드린다. 또 우리나라 노벨상 김대중 전 대통령 하나 탔다 그러는데요. 미국이 뭐 125개, 뭐 영국이 80몇 개, 일본이 40몇 개, 뭐 이렇다 그러는데요. 전 풍수학으로 노벨상 하나만 타면 미국 탄 숫자보다 더 위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가 150개 탄 것보다 더 위력이 있다. 왜?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분야를, 모든 것을 이 자연의 이치로 다 되는데 이것을 다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와 명예, 화목, 건강, 나라 살리고 각 정책하고 모든 것이 다 자연활용법으로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자연활용법이 뭐냐? 돈 안 들고 힘 안 들고 싸우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자연을 활용.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자연을 활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자연활용법은 돈 안 들고 힘 안 들고 싸우지 않고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벨상 100개 탄 것보단 낫죠. 당연히 낫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게 될 수 있는가? 이 풍수는 자연을 활용, 자연과학이니까 자연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 감지감흥입니다. 감지감흥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미 감지감흥은 다 이거보다, 이 자연 감지감흥보다 100배 이상 더 어려운 것도 이미 다 과학으로 증명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을 감지감흥하는 것은, 감흥을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은 쉬운 말로 식은죽 먹기입니다. 식은죽 먹기. 우리는 이미 감지감흥 속에 세계는 살고 있어요. 많은 것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거 왜 안 되냐 이거죠. 당연히. 왜냐? 우리가 따뜻한 데 나가면 어떻습니까? 따뜻한 데 나가면 따뜻하다는 느낌이 오죠. 따뜻한 그 햇볕에 나가서 따뜻한 반응이 온 게 뭐예요? 감지가 돼서 반응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게 감흥이 돼서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따뜻한 기를 온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를 활용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더우면 어떻게 음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음지로 가잖아요. 그럼 시원하잖아요. 그래, 시원한데 반응이 나타나서 내가 시원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음기잖아요, 음기. 그죠?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분야별로 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이 근원을,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 이 근원 자체를 모르니까 평천화가 안 되는 것이고, 이 근원을 밝혀냈기 때문에 다 된다는 것입니다. 자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신선히 사는 나라가 된다, 지상 천국이 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제가 이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거 가지고 이것이 각 분야별로 만일 떡을 한다 그러면, 쌀로 떡을 한다 그러면 그 떡만 합니까? 밥도 하고 또 다른 것도 만들지 않습니까? 떡도 각 분야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하나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구는 작은 하나가
완성된 게 아니고 그 많은 것을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건 뭐냐? 좋은 것이 자꾸 그러니까 좋은 사람끼리 모이면 더 아름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예요. 나쁜 사람끼리 모이면 어떻게 돼?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 게 뭐 있어요? 뭐가 있느냐? 우리는 사후 세계를 궁금해합니다. 정말 영혼이 있는 것인가? 천당이 있나? 지옥이 있나? 그럼 과연 그게 어떻게 생겼을까? 이걸 제가 풍수지리학적으로 다 풀었습니다. 영혼은 무엇이고,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인가? 천당은 무엇이고, 지옥은 무엇인가? 제가 이거를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이야, 맞다.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고, 부처님 믿으면 천당 가는 말하고,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아마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그 간단한 원리를 참 모르고 있었구나. 여러분, 다 같이 천당 갈 수 있습니다. 극락세계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 이 풍수 만설을 지켜보시면 그런 분야까지도 제가 다 과학적으로 풀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건 현실에 나타나는 거, 우리 사회, 나라에 지금 시급한 거, 중요한 거, 이슈가 되는 거, 이런 것도 제가 즉시 그날 또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요, 뭐 누구라도 참여를 시킬 겁니다. 유명 인사도 좋고 어떤 분들도 좋아요. 또 같이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뭐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도 해보고 풍수지리학을 그럼 어떻게 해서 과학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 등등 해서 아주 재미있고 유익하게 여러분들은 아마 정말 행복한 시간을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풍수 속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장례 문화라든가 전해 내려오면서 참 에피소드가 많죠. 가령 우리는 옛날에 장례 치를 때 상여를 메고 나갔습니다. 상여 나가는 소리. 또 묘를 썼을 때에 그 땅속에 이제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유해를 매장을 했을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북을 치면서 달공을 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제가 이런 거 또 할 수 있어요.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맛배기로 조금 보여드릴까요? 네. 자, 이제 여러분 상상을 하십시오. 땅 묘를 팠어요. 지금 시신 안치해놓고 여기 한 10명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발로다가 달공을 닿지 않습니까? 이때에 북을 치면서 소리를 주죠. 이걸 달공 소리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군방래, 예! 돌아가신 김씨대감 마지막 하시는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김씨대감의 희망을 잘 담으세요. 예! 그러면서 해리 달궁, 그러면 이 군방래들이 들어가서 또 해리 달궁, 달궁 닿는 우리 군봉 해리 달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리가 우리 유족 자손들한테는 이 소리가 신금을 울려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참 그 슬픔에 잠겼는데 이 소리에 더 슬픈 거야. 부모님 생각하면서. 이런 소리는 그 자손들에게, 유족들에게는 신금을 울리지만 또 그 일하는 사람들은
이게 또 신명나는 소리라 신이 나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옛날에는 지금은 뭐 포크냉을 하고 뭐 간단하게 하니까 뭐 크게 힘이 안 들어. 옛날에는요 인력으로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땅을 다 삽으로 파고 다 해야 되는데 이 힘든 일을 하면서 이 달궁라는 소리라든가 상이 나가는 소리가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타령이라 타령. 그러니까 우리 장례 이 풍습이 말입니다.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근본을 알고 나보면 이리 달궁. 제가 가끔 대학 강의 나가고 뭐 다른 데 강의 나갈 적에 북을 가져가서 이 소리를 한번 해. 그러면은 그냥 아주머니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모님 생각하고 눈물을 쫙 흘려요. 그리고 이런 소리를 어디서 들어보냐 이거야. 요즘에 장례 풍습이 다 화장문화 간편하게 다 해가지고 못 들어봅니다.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서 풍수가가 정말로 똑같이 하는 방법을 하니까 아주 즐거워하십니다. 저는 이런 풍수, 관습, 풍습 또 에피소드 참 많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진행을 좀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설이죠. 물론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면 설입니다. 설. 국어사전에 풍수지리학의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풍수지리란 땅의 형세를 보고 사람의 길흉화복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학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수지리가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는 것을 영향을 준다는 거죠.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이 풍수지리학입니다.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로 되어 있어요.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됐으니까 설로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학문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과학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젠 이걸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쫙 말씀드렸죠. 풍수는 감지감흥이다. 그래서 이 감지감흥은 이 시대에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이미 허와 실편이죠. 여기서 정자 실험을 해가지고 과학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게 근원입니다. 근원적인 걸 제가 밝혀낸 거예요. 정자 실험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미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전 세계인에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세계화, 풍수지리가 세계화됨으로써 평천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과학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젠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학자들, 우리 기업에서, 우리 국민이 이 풍수지리학을 반드시 지금부터 서둘러야 돼요. 왜? 물론 저는 이 분야의 저작권, 특허권은 아니고 저작권, 지적재산권을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저작권을 다 등록을 했지만 이 외에 또 부분별로 발생되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저작권을 지금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걸 해놔야 앞으로 우리 미래 우리 후손들까지도 이 저작권료를 받아야 돼요. 만일 이런 정보가 이런 얘기가 다른 나라에 나가가지고 딴 데서 먼저 또 많이 저작권을 확보하면 엄청난 후회를 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자연의 원리가 인간에게 행복을 준다.
모든 것이 잘되고 잘못되는 것이 이 자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 보십시오. 그래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들으시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계시는가요?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우리는 빨리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같이 모이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우리 풍수TV가 이제 시작되면서 첫 방송이었거든요. 물론 제가 서투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뭐 풍수 연구가가 뭐 얼마나 더 많이 잘 알겠어요.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 5회 오후 3시에 방송하는 풍수만살 오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